첫 번째 경기는 방글라데시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1차전 맞대결에서 팔레스타인이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매치업이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이 홈 경기가 쿠웨이트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에 중립지역에서도 5대 0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원정에서도 팔레스타인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I조에서 현재 1승 1무 1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호주가 3전 전승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입장으로서는 2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 방글라데시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I조 3위가 레바논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과의 2위 대결에서 팔레스타인이 우위를 점하려면 이 반드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 고삐를 당겨서 방글라데시 상대로 2연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경기는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바논 대 호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호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던 1차전 맞대결에서는 호주가 2대 0으로 무난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호주가 3승으로 I조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바논의 홈 경기이지만 이번 경기는 호주 캔버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호주의 사실상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레바논이 딱히 홈 어드밴티지, 홈 이점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호주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현재 I조에서 2무 1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팔레스타인과 2위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입장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승점을 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호주가 무난하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리고 레바논의 홈 경기이지만 이 경기는 호주 캔버라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가 원정 경기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역시 호주의 이 승리가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바커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래도 호주가 캔버라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호주가 2연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세 번째 경기는 필리핀 대 이라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라크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이라크 대 필리핀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라크가 고전을 하면서 1대 0으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 투표율을 보시면 필리핀 쪽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라크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라크가 경기를 상당히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5대 5로 팽팽한 면이 있었지만 슈팅 숫자 면에서 이라크가 압도를 했던 경기이고 이라크가 득점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았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하면서 1대 0의 스코어가 나왔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필리핀과의 맞대결에서 이라크의 주포 공격수인 후세인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됐었던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라크의 주포 공격수 후세인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난 1차전 때보다는 오히려 이라크의 골 결정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라크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3차 예선 진출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주포 공격수 후세인 선수가 돌아온다면 그래도 필리핀 원정에서 이라크가 체급적인 우위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라크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필리핀이 지난 이라크 원정에서 0대 1 한 골차 끈적 패배를 당했다는 점과 이번 경기는 필리핀의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지난주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대 0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19회차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을 것을 권장드리고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1점이 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F조에서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 그리고 베트남이 1승 2패로 승점이 3점이기 때문에 양 팀이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베트남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충분히 베트남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안정적으로 지우고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중국 대 싱가포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중국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1차전 맞대결에서 풋볼살롱이 중국 대 싱가포르 경기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싱가포르이 홈에서 중국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중국의 홈 경기이고 1차전에서 중국이 비록 싱가포르 상대로 2대2 무승부에 그쳤지만 당시에 중국의 주포 공격수 우레이 선수가 두 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고 이 우레이 선수가 전반전에 페널티킥 실축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중국이 전반전에만 3대 0을 만들면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중국이 홈에서 그래도 싱가포르 상대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싱가포르가 이미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경기 내용 자체가 중국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중국을 그래도 믿어보는 이유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1차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던 주전 중앙 수비수인 리오넬 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의 주전 미드필더인 바하루딘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이번 경기는 주전 중앙 수비수와 주전 미드필더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홈발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중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중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태국 대 한국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태국 쪽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승무패 17회차에서 가장 큰 이변이 바로 대한민국 대 태국의 경기였고 1대1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태국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날씨가 낮에는 섭씨 37도까지 올라가면서 습도가 무려 7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다습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태국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태국의 홈 경기장이 현재 48,900석이 매진이 되기 때문에 열렬한 홈 관중들의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태국의 기세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대 전적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태국 상대로 30승 8무 8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8패가 모두 태국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태국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차전 태국이 보여줬었던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태국의 고온다습한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선수비 후 역습으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선 조합으로 나섰던 백승호 선수와 황인범 선수 쪽에서 빌드업 미스가 나오면서 태국의 역습에 실점 위기를 내줬던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국 원정에서 빌드업 불안감을 또다시 노출하게 된다면 이 태국의 빠른 자원들이 구사를 하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경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반전부터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지난 1차전에서는 대한민국의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 대신에 오른쪽 측면에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는데, 이 정우영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반전부터 오른쪽 측면에 이강인 선수를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재성 선수와 주민규 선수를 후반전 조기에 교체 아웃을 시켰었는데, 그러한 교체 투입, 교체 선수 기용도 황선홍 감독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을 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만 가져가면서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인도 대 아프가니스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풋볼살롱이 아프가니스탄 대 인도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무승부 이변을 추천을 드렸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도 경기 내용 자체가 5대5였고 0대0 무득점 무승부가 나왔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인도가 그래도 유리한 점이 있지만 최근에 인도가 보여주고 있는 빈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저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인도가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획득하면서 A조 2등을 달리고 있고, A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타르가 1등이 유력하기 때문에 3위 쿠웨이트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인도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도가 홈에서 패할 것 같지는 않고 이변이 나온다면 지난주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저득점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키르기스탄 대 대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키르기스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차전 맞대결에서 키르기스탄이 대만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전반 24분 만에 이 키르기스탄이 수비수 다시에프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10명이 싸운 키르기스탄이 대만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체급 차이가 꽤 났었던 경기라는 점에서 키르기스탄이 홈에서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D조 같은 경우에는 1등 팀이 오만이고 2등 팀이 키르기스탄이기 때문에 현재 1등,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오만,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가 모두 승점 6점으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키르기스탄 입장으로서는 꼴찌 대만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 3점을 획득을 해야 말레이시아와 오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차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만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키르기스탄이라는 점에서 8번 경기는 키르기스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말레이시아 대 오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오만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오만이 홈에서 말레이시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가 이변을 연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김판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만이 1차전에서 보여줬었던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차전 말레이시아와의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넣었었던 주전 측면 공격수인 알 사브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만의 측면 공격수 한 명이 빠진다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봐줘볼 수 있는 경기이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경기도 승무패로 지으면서 말레이시아의 승리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우즈벡 대 홍콩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우즈벡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양 팀의 점유율이 거의 5대5로 대등했지만 슈팅 숫자가 우즈벡이 22개, 홍콩이 5개였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이고 우즈벡이 무난하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홈에서 우즈벡이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조에서 이란과 함께 승점 7점으로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선두 경쟁에서 승점이 밀리지 않으려면 홍콩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우즈벡이 고삐를 당기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우즈벡의 무난한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타지키스탄 대 사우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타지키스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7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무승부 이변까지 노렸었는데 사우디가 홈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었지만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타지키스탄이 전혀 밀리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번 경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인 알 블라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디의 블라이라는 수비수가 A매치 50경기를 뛴 베테랑 수비수이고 알 힐랄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핵심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가 알 블라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수비 공백이 느껴지면서 타지키스탄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타지키스탄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만 거둬도 사실상 3차 예선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가 뚫려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취향껏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로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변을 노리되 사우디의 수비 공백과 더불어서 타지키스탄이 1차전 맞대결에서 경기 내용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점과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G조에서 1승 1무 1패로 2등을 달리고 있고 현재 3등인 요르단과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타지키스탄이 승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이변 대신에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취향껏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무승부로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바레인 대 네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바레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네팔 원정에서 바레인이 무려 5대0으로 대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고 현재 바레인이 속한 H조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이 2승 1패로 2등을 달리고 있고 1등은 아랍에미레이트 3승을 거두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레인 입장으로서는 3등인 예멘을 멀찌감치 따돌리기 위해서는 최약체로 꼽히고 있는 네팔을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난하게 바레인이 네팔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네팔 원정에서 지난주 1차전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바레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바레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예멘 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맞대결에서는 의외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예멘 상대로 홈에서 2대1 한 골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도 조금은 이변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예멘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 통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번 경기 예멘의 주전 중앙수비수인 주바이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멘이 수비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랍에미레이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예멘의 홈 경기로 치러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립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멘이 딱히 홈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점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멘의 주전 중앙 수비수 공백과 이 경기가 예멘의 홈 경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중립지역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1차전 맞대결이 2대1로 끝났다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쿠웨이트 대 카타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번 회차 최대 이변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카타르가 3대0 무난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카타르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고 1차전 맞대결에서 카타르의 에이스인 아피프 선수가 2골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카타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경기 이 무승부만 거둬도 3차 예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카타르가 의외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전 맞대결에서 카타르가 쿠웨이트 상대로 전반전에는 0대0으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반전까지는 쿠웨이트의 밀집 수비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르가 후반전에 3골이 나왔었고 카타르의 공격 원투펀치인 아피프 선수와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나란히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쿠웨이트 원정에서는 카타르가 무승부만 거둬도 3차 예선을 확정을 짓는 상황에서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던 카타르의 에이스 공격수인 아피프 선수와 알리 선수가 만약에 로테이션이 가동이 돼서 벤치에 이름을 올리거나 아예 명단이 제외가 되는 변수가 나온다면 쿠웨이트도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등인 인도의 승점이 딱 1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 역시 충분히 2등 안에 들어서 3차 예선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카타르 상대로 승점을 따내게 된다면 충분히 2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17회차도 그렇고 이 카타르와 쿠웨이트 양 팀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이 체급 차이 그리고 퍼포먼스를 고려한다면 카타르의 압도적인 정배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난주 17회차부터 이상하게 쿠웨이트 쪽 배당이 생각보다 낮게 채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차전에서 만약에 카타르가 공격 에이스인 알리 선수와 아피프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쿠웨이트가 지난 1차전에서 전반전까지 0대0 무승부로 끈적 수비를 보여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번 19회차 최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이 무승부로 한번 이변픽을 도전을 하면서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적 중에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그래도 단폴만 가실 분들은 카타르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19회차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4경기를 빠르게 훑어드렸습니다. 저는 주말에 들어오는 승부패 20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해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